송은재TV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변호사가 책을 냈습니다. 책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당장 친노 쪽, 친문 쪽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제 급기야 이재명까지 나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고인을 2번 죽이느냐, 정치 검사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가 그 책에서 자세하게 노무현의 혐의, 그 다음 문재인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인규 변호사가 왜 이 책을 썼을까? 그 다음 문재인, 이재명, 지금 민주당은 왜 이걸로 발끈하고 나섰을까? 라는 걸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까지 모두 나선 것, 문재인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문재인과 가까운 소위 친문 의원들이 대신 나서서 이인규 변호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의 정부다. 이젠 좀 뒷배가 있으니까 이인규가 나서서 이런 책까지 내고 고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폄하하느냐,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5년에 우리 정치사에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숙제 같은 것,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이 지도부,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이 노무현의 죽음을 전설로 만들면서 가능했다. 그래서 이 지도부의 어떤 권위랄까? 민주당 계열 쪽에서의 그 권위, 정통성이 숨어 있는 데다가 여기엔 또 하나, 지난 15년 동안 민주당 계열에서 계속 주장해 온 것이 검찰은 악마라는 겁니다. 검찰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일이 있었고 문재인 때 조국의 일이 있었고 지금 이재명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저런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금 과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 친문, 이재명 모두가 지금 합쳐서 이 악마 같은 검찰에 맞서야 한다. 지금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까지 나서서 지금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이준석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제 어느 쪽이 사실이냐를 법정에서 가려야 되고 고발 한쪽이 무고가 되든지 정말 이인규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는지 가려지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 기록이 공개가 되면 사실을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전 비서실장의 비극적인 죽음, 여기에도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영상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 그런데 재판이 열려도, 명예훼손 재판이 열려도 이 검찰의 영상 기록은 잘 공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그걸 공개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게 지금 가져올 굉장히 또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 후속 여파가 있기 때문에 꺼려서 이게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감히 노무현을 비하하느냐, 폄하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정치적인 공세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리더십의 정통성, 또 현실적으로 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하나로 힘을 합치는 그 지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인규 변호사의 이 책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문재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인규가 또 더 나아가서 우병우입니다. 직접 노무현을 수사했던 우병우, 이런 검사들이, 당시의 검사들이 소위 특수부입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를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15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소위 프레임입니다. 15년 동안 검찰은 악마였다. 특수부 검찰들은 그 악마들에 의해서 지금 희생되고 있다. 이재명도 희생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먼저 이인규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 간단합니다. 이인규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놓고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오고 갔고 이인규 자신이 나쁜 검사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제는 15년 가까이 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이게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책으로 써낸 것이다. 노무현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노무현의 죽음에 문재인의 방치가 컸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15년 동안 주장해온 겁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느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너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 노무현이 받았다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피아제 시계. 이 피아제 시계와 640만 달러입니다.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느냐. 정확한 수사 기록에는 노무현 자신이 폐기했다.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그걸 노무현의 형이 있습니다. 노건평입니다. 사실은 박연차 회장과 노건평, 노무현의 형과 더 친하죠. 노무현의 형 노건평이가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시계를 받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박연차 회장의 선물이라 하면서 전달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알고 폐기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인규 당시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에서 이게 언론으로 흘러갔다. 논두렁으로 변질돼서 흘러갔다. 지금 이게 이인규 주장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쪽에서 흘렸다. 특수부 쪽에서. 지금 이게 맞서 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논두렁에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자신의 입으로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폐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또 박연차 회장이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한 건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이 오고 갔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소위 이명박 대통령 측에 찾아가서 박연차 회장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정치 자금을 수사를 해도 박연차는 좀 빼달라.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김해에서 한동 내에서 크면서 박연차 회장과는 긴밀한 관계였고 노무현이 이 640만 달러 피아제 시계를 받는 것을 몰랐느냐. 지금은 노무현은 정확하게 몰랐다. 주로 그 아들이 노건호에 관계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권양숙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인규 변호사가 밝힌 것은 노무현이 그래도 인지했을 것이다. 공모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수사 기록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이게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계속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계속 흘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라는 건데 검찰 쪽의 주장은 노무현이 계속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검찰 수사 받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계속 SNS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 쪽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맞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흘린 것은 맞고 노무현도 계속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또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소위 진보층을 보고 자신을 이제 버려달라. 자신은 이런 비리 혐의가 있어서 자신을 버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느냐라는 민주당의 공격에는 직접 수사를 했던 우병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씨라고 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인규 변호사가 책에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꼬박꼬박 존칭을 쓰면서 수사를 했다. 아니다. 지금 노무현 측에서는 노무현 씨라고 했다. 그래서 좀 모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노무현 씨라고 하면 안 됩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박연차 회장과 대질신문을 하자고 했다, 검찰이.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런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을 만나서는 박연차 회장 보고 뭐 자기도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통방하며 지내자. 연락을 하면서 지내자 이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또 피아제 시계와 관련해서는 쪽팔리니까 이거는 빼자 뭐 이런 이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이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님 우병우가 이렇게 불렀느냐 아니면 노무현 씨라고 했느냐 뭐 이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영상 기록을 봐야 확인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무현 씨라고 한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모욕을 주는 겁니까? 이 수사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는, 특히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검찰이 오만하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죠. 범인들은 어뢰 그럽니다. 검찰을 욕합니다. 검찰이 밉죠. 자신의 죄상을 다 증거로 밝히고 따지고 드니까 잘 나가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검사 앞에 수사를 받으면 그 자체가 지금 모욕이죠. 그런데 지금 고문을 합니까? 과거처럼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짬뽕 국물을 하는 참 정말 과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검사 앞에 앉는 것만으로 모욕을 느끼고 특수부 검사들이 내놓는 증거 따지고 파고드는데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놈 잡는 일입니다.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님 손님 모시듯이 그렇게 도둑놈을 어떻게 잡습니까? 노무현 씨라고 좀 하면 안 됩니까? 흔히 특수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밖에서 잘 나가던 뭐 힘 있는 정치인, 돈 있는 정치인 수사 안 됩니다. 불러놓으면. 다 내가 낸데 일단 기세를 좀 꺾어놔야 증거를 제시하고 당신이 저지른 비리, 증거가 이만큼 나와 있다. 기세가 좀 꺾여야 그래도 좀 수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검사가 하는 일은 도둑놈 잡는 것입니다. 비리 혐의로 잡혀온 사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무슨 뭐 왕 모시듯이 합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지금 서로의 요구가 민주당 쪽이 노무현의 죽음을 미화하고 이걸 전설로 만들면서 검찰을 악마화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렇고 조국이 그랬습니다. 조국이 자신이 비리를 저질러 놓고 입시 부정을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많은 비리를 놓고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지난 15년 동안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방전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노무현의 죽음을 누가 감히 폄하하느냐. 사실은 다 까면 됩니다. 노무현의 수사 그 영상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전 비서실장의 수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거 다 공개하면 진짜 노무현의 비리가 어디까지고 진짜 검찰이 과도했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검찰에 가서 자신의 대장동 비리 성남FC 관련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을 과도하게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그동안 계속 이런 식의 논리가 1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까지 검찰은 악마고 자기들이 과도한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 검찰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수사는 없었다.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도둑놈을 잡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이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뼈대 두 가지는 검찰을 악마화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이제는 15년 끝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거 끝내면서 이재명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민주당의 리더십 또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게 이인규의 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책입니다. 문재인이 여기에서 변호사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계속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이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와서 검찰 조사 기록을 읽어보거나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인규의 주장대로라면 전관예우를 활용하란 말이냐. 전관예우를 활용해서 문재인이 지금 검사 쪽에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걸 알아보라는 말이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로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건 변호사로서 알아볼 수 있는 영역까지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하고의 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연차 회장과 대질을 하자고 한 것, 검찰이 당시 우병우나 이인규가 이게 노무현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대질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수사 절차입니다. 오히려 노무현을 위해서 대질도 필요한 겁니다. 피의자를 위해서도 대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법적으로 무지해서든 아니면 억지스럽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모두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노무현에 대한 조사에서 과도한 것이 있었느냐? 영상 기록이 있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비리는 도대체 어디까지였느냐? 노무현이 인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도.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영상 기록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재판에서 문제가 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공방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이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인규의 이 책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선 것은 소위 당내 지금 갈등을 좀 봉합도 해야 되겠고 당장 친문 쪽을 좀 달래야겠고 둘째 더 큰 것은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 정통성, 민주당으로 보면 정통성입니다. 이걸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이제는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리더십을 유지해가는 이 민주당 쪽에 이런 행태는 이재명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도둑놈을 잡는 겁니다. 도둑놈을 잡으려고 도둑놈을 조사하면서 지금 왕처럼 모시면서 도둑놈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어떻게 도둑놈의 비리를 밝혀냅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